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고독달팽이 김석준 소장입니다. 베이스 타이를 잡는 자 HBM 생태계를 지배할 것이 HBM3E가 베이스 타이가 그래 중요했어요. 그러나 이제 HBM4부터는 타이가 중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이스 타이 이거는 HBM의 이제 성능과 속도를 좌우하는 핵심적인 로직 칩입니다. 그래서 이 GPU하고 HBM을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과연 이 베이스 타이를 누가 어떻게 잘 만들 것인가가 HBM4 이후에 HBM 생태계를 쥐락펴락할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엔비디아가 뉴스에 나온 것처럼 27년부터 베이스 타이를 자기네가 직접 생산을 하겠다는 얘기,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베이스 타이를 과연 누가 잘 만들까요? 자, 그 얘기를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들어가기 전에 27년 이후에 엔비디아가 베이스 타이를 자체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드러냈습니다. 속셈입니다. 야욕을 드러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이스 타이, 그러니까 이 HBM이 메모리 반도체인데 메모리 반도체까지 손을 대겠다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HBM 생태계에는 엔비디아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지금 베이스 타이를 삼성은 자체 파운드리로 하고 SK 하이닉스는 파운드리가 없으니까 TSMC를 의지하고, 마이크론은 지금 HBM4에서 베이스 타이를 12나노 D램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삼성하고 SK 하이닉스의 HBM 기술을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제 블로그에 한번 보시고요. 수율 문제가 크죠. 점차 개선 중인 삼성. 근데 삼성이 HBM에 들어가는 D램 제조 공정 수율,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가 원 A를 가지고 HBM을 만들다가 지금 원 C D램으로 완전히 돌아섰거든요. 근데 이게 수율 문제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러나 조금 개선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수율 개선의 성과를 내면서 기본적인 필요 조건 원칩, 그러니까 단일 칩, 그러니까 이 HBM을 베이스 타이에서부터 8단, 12단을 쌓는 원칩의 품질은 어느 정도 됐어요. 그런데 이 HBM이라는 것이 이 단일 칩에 이렇게만 돼서 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GPU에다 패키징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베이스 타이 호환성 문제, 이게 제일 큰 약점이에요. 그래서 HBM은 단순 D램 적층이 아니라 맨 아래 베이스 타이에서 전력 공급과 데이터 신호를 제어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 베이스 타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TSMC는 HBM을 탑재한 GPU를 패키징하면서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해서 최적화된 베이스 타이 환경을 구축했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설계를 하고 TSMC가 파운드리에서 생산을 하고 SK 하이닉스가 HBM을 만들어서 주면 TSMC가 패키징을 하죠. 패키징을 하면서 서로 수년 동안 주고받으면서 노하우가 축적된 건데 삼성이 그걸 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HBM은 TSMC의 베이스 타이와 호환성, 안정성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작동을 안 하니까 엔비디아의 콜 통과를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후발 주자라서 TSMC, SK 하이닉스 하나 더해서 엔비디아 중심의 생태계 표준에 끼어들기 어려운 구조적인 약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삼성이 엔비디아의 코어를 통과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한간에 얘기 보면 엔비디아가 코어를 주는 것이 아니라 TSMC가 삼성에 코어를 주지 않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시장 선점을 하고 있죠. 12단 적중하는 기술도 가지고 있죠. 수율도 좋죠. 엔비디아의 전폭적인 신뢰를 확보를 하고 있죠. 생태계 락인 그냥 걸어 잠근 거예요. 생태계를 다 쥐락펴락 하는 거예요. 근데 삼성은 이 약점입니다. 수율이 안 나오죠. 지금도 뭐 수율이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뭐 50%니 60%니 얘기 나오지만 SK는 한때는 뭐 70%, 80%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베이스 타이어 호환성에도 문제가 있고 아직 TSMC의 패키징 호환성에 들지를 못하고 구조적으로 이러다 보니까 일이 자꾸 늦어지는 거죠. 그래서 공급망 진입을 실패를 했던 거죠. 이 베이스 타이 문제.
D램 문제는 삼성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것 같은데 베이스타이의 구조적인 문제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선점 효과 SK 하이닉스가 압도적으로 시장을 지금 쥐락펴락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HBM2E, 3E, HBM4도 지금 샘플을 가장 먼저 하면서 시장을 선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아주 자랑스럽게 풀스택 프로바이더 모든 종류의 HBM을 다 생산 공급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특히 12단 적층 기술에서 업계에 앞서가면서 엔비디아 등 주요 고객사의 신뢰를 확보를 하면서 만드는 쪽쪽 다 팔고 있죠. 이 9월 달에 내년 HBM 생산할 것도 뭐 이렇게 공급 계약이 마무리될 것이라 이런 소식까지 들리고 있고 일찍이 엔비디아하고 공동으로 개발을 하면서 최적화 작업을 한 거죠. 생태계 락인 효과가 걸어 잠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급망, 이 생태계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제품 완성도 문제도 있지만 테스트 패키징 뭐 이런 검증 시간이 늦어지면서 구조적으로 딜레이를 피하기 어렵게 된 거죠. 하여튼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쉽게 초기 같으면 좀 쉽게 들어갈 수 있는데 SK하이닉스, TSMC, 엔비디아 이런 공급망 생태계를 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공급망 전략을 한번 살펴보면 엔비디아도 공급 다변화를 추구하고 있지만 기술 미완성 제품은 채택이 불가능한 거예요. 이 무슨 얘기냐면 이 조금 기술이 미완성된 HBM을 가지고 GPU하고 패키징을 한다면 GPU 하나에 5천만 원, 그 다음에 뭐 블랙벨 같은 거는 그거보다 더 비싸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불량이 나오면 4천만 원, 5천만 원짜리 GPU를 통째로 버리는 그런 막대한 손실을 발생을 하기 때문에 미완성된 HBM 제품은 채택 불가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삼성 HBM은 성능 안전성에 엔비디아에 아직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론 역시 일정 부분 엔비디아의 공급망에 들어와 있으나 주도권은 역시 SK 하이닉스 중심이라는 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죠. 삼성전자가 이제 D램에서 수율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됐지만 TSMC 베이스타이와 호환성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밑에 또 이제 다른 주제로 한번 살펴보겠는데 HBM4 이후에 베이스타이가 차세대 경쟁력의 중심으로 올라오면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의 이 엔비디아하고 이게 좀 HBM4 이후부터는 생태계가 달라질 거라는 거죠. 핵심이 뭐냐? 베이스타일이라는 거죠. 베이스타일을 누가 어떻게 잘 만들 것인가. 그래서 HBM 구조는 HBM 적층만으로 동작이 되는 것이 아니고 맨 아래 베이스타이가 전력이라든가 신호라든가 IO 인 아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어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고객사가 요구하는 커스터마이징 고객 맞춤형이 되기 때문에 이 베이스타이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HBM4, 5에서 속도와 전력 효율이 중요해지면서 베이스타이의 설계 제조 역량이 곧 HBM의 경쟁력이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로직하고 파운드리 기술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세계 회사에 조금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그래픽을 본다 그러면 삼성은 파운드리 프로세스가 있어요. 파운드리, 삼성 파운드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HBM4로 지금 생산을 할 거고 SK 하이닉스는 이거를 파운드리를 하기는 하는데 TSMC한테 맡기는 거죠. 결국은 SK 하이닉스의 많은 HBM의 영업이익 이 돈이 TSMC로 흘러간다는 거죠. 그리고 마이크론은 지금 이거를 파운드리를 하는 게 아니고 12나노 D램으로 한다는 거죠.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한 2달, 3달 안에는 전부 다 이게 그냥 결정이 될 겁니다. 확 드러날 겁니다. 그래서 삼성이 강점이죠. 자체 파운드리 5나노, 4나노에서 하는데 베이스타일을 직접 설계 생산하는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게 HBM4에서 실력 발휘를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문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약점도 있죠. 아직 HBM 시장에서 신뢰가 부족하고 D램하고 베이스타이 최적화 경험이 좀 부족하다 이런 것은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가 메모리 파운드리 패키징까지
일괄 생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문제예요.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개선이 된다 그러면 HBM4 이후에는 삼성전자가 강점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를 또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까지 HBM, DRAM 적층 검증 노하우 세계 최강입니다. 뭐 이거는 얘기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약점이 있죠. 파운드리 기술이 없으니 TSMC에 의존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는 전적으로 베이스 다이를 TSMC에 파운드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TSMC가 베이스 다이에서 상당한 수익을 가져갈 거예요. 이러니까 가격이 오르겠죠. 그리고 이 TSMC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져가는 거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SK 하이닉스는 TSMC에 종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도 하루속히 파운드리 기술을 익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경쟁에서 약간 벗어난 느낌이 있는 마이크론은 자체 12나노 D램에서 베이스 다이를 생산을 해서 HBM4 샘플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메모리하고 로직 통합을 했어요. 삼성보다는 조금 좋아요. SK 하이닉스보다는 부족하지만 자율성 확보 면에서는 조금 앞서갈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는 얘기죠. 자, 문제는 27년입니다. 27년 이후에는 엔비디아가 이 베이스 다이를 직접 생산을 하겠다는 거죠. 삼성은 그대로 가면 됩니다. 자체 파운드리를 해서 쭉 가면 돼요. 문제는 SK죠. SK는 이 베이스 다이를 TSMC로 가는데 TSMC가 문제가 아니라 엔비디아가 27년에는 베이스 다이를 자체 생산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엔비디아가 설계를 하고 TSMC가 제작을 할 거니까요. 결국 이런 종속관계가 되는 거죠. 이 엔비디아의 입김이 점점 커지는 거죠. 이런 생태계가 돼버리니까 SK 하이닉스가 HBM을 잘 만드는 건 사실이지만은 만일 엔비디아가 베이스 다이를 자체적으로 생산한다 그러면 SK 하이닉스도 굉장한 리스크를 안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27년의 베이스 다이 자체 생산 이슈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의 입장에서도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있는 거죠. 혹시 모르죠. SK 하이닉스도 이미 다른 파운드리보다는 이 HBM을 만들 수 있는 베이스 다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파운드리 기술을 이미 습득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TSMC, 삼성전자, 마이크론, SK 하이닉스 의존도를 높이고 직접 생산을 하겠다는 거죠. 자체 생산을 하겠다는 거죠. 이 자체 생산이라는 무슨 얘기냐면 설계를 하겠다는 거죠. 결국은 엔비디아는 팹리스예요. 설계 회사예요. 메모리 라인을 가지고 있고 파운드리 라인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아니에요. 그러면 자체 생산을 하게 되면 결국은 TSMC가 생산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TSMC의 볼륨은 점점 커지는 거고 입김은 점점 세질 수 있다는 거죠.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D램 업체들은 단순한 D램 적층 공급장으로 전략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삼성이나 SK나 마이크론이나 이 메모리 회사들은 이 HBM을 만든 베이스 다이를 그냥 엔비디아하고 그냥 자체 만들어 버리니까 그냥 HBM만 만드는 거예요. 안고 빠진 그냥 이 껍데기 같은 거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GPU와 HBM을 취득하면서 더 높은 수익 구조를 가져가겠죠. 그래서 D램 업체들은 HBM 생태계에서 HBM 중심으로 엔비디아 중심으로 종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이 우려가 엄청 큰 거예요. 결론을 한번 지어보면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갖춘 유일한 업체예요. 패키징까지 다 있어요. 이게 강점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2% 부족하다고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하고 협력할 여지는 있지만은 삼성전자는 이 수직 개혁화를 빨리 그냥 이 기술력을 끌어올려서 검증을 해야 됩니다. SK 하이닉스가 HBM 적중 기술은 최고지만 베이스 다이에서 TSMC에 의존을 하다 보니까 수익이 분산되겠죠. 종속돼요.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가장 큰 문제입니다. SK 하이닉스는 2년 내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큰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론은 독자 생산을 이제 시도를 차별화 중이지만은 엔비디아가 베이스 타일을 해버리면은 마찬가지예요. 결국 엔비디아가 메모리 생태계까지 끌어안으면서 AI 반도체 종합기업, 메모리 이제 반도체 종합기업 IDM이라 그러는데 요 신종어예요. 신종어. AI 반도체 종합기업으로 엔비디아의 생태계는 점점점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2027년 이후에는 삼성전자, 마이크로, 엔비디아의 그 생태계에 종속될 수밖에 없어요. 생존할 가능성이 있어요. 높아요. 삼성이 지금 HBM의 이 베이스 타일을 2나노, 3나노를 하는 것이 아니라 5나노, 4나노 정도만 해도 충분하니까 삼성이 5나노, 4나노는 지금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만 지금 현재로 이후에 HBM 생태계를 그나마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고독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